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7만 명이 넘습니다.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9만 명대였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7만 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 수도 늘어났습니다. 엿새 전 처음 30만 명을 넘기고 이틀 만에 40만 명대에 올라서더니 오늘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도 512명으로 전날보다 32명 증가했고 일일 신규 사망자는 99명 늘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오미크론 대유행의 고비를 넘기고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을지 이슈 오늘에서 자세히 전망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일단 오후 6시 기준으로 13만 명의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 추이가 가파른데 이 기세대로라면 정점 시기와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예, 무섭습니다. 네. 예, 보통 수요일이 제일 많기는 한데 최근에 이 오미크론의 경향을 보면은 주말이라고 그래서 낮아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추세만 보더라도 이번 주말에는 거의 20만 명 가까이 나올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까지 또 더블링이 돼서 3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한 25만 명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급증 추세 자체는 둔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체기를 거쳐서 3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는 감소 추세로 갈 수 있다고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긴 시간 동안 뭐 거의 한 달이 되는 시간 동안에 20만 명 가까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의료 체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런지 그것이 아마 지금으로서는 관건으로 보여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수요일 주중 거기가 얼마나 급증 추세가 둔화될 수 있는지가 아마 지금 기로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체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지금 의료 현장의 분위기는 어찌 보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하나요? 현재 상황은 위중증화율, 사망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서 네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중환자 병상은 전국의 36.9%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숫자는 2, 3주 이전의 숫자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 3만 명에서 5만 명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지금 위중증 사망으로 네네. 가는 네. 상황이라서 안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17만 명, 20만 명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급속히 늘어날 것은 뭐 뻔한 일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병상들, 즉 코로나 전담 중증증 병상이 3,134개가 있는데 지금 1,818개가 사용되고 있어서 여기는 58% 지금 가동률이거든요. 네. 일반 병상도 50% 이상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 오히려 중환자보다 이런 일반 병상이나 중증증 병상이 더 먼저 찰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상 대기가 되지 않도록 즉 병상 대기가 된다는 상황은 모든 환자들의 위중증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 중에 좀 중증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생길 경우 이게 대기가 걸리면 안 되는 상황 이 부분들의 플랜 B가 있어서 꼭 이것 좀 더 임시병상이라든지 이런 플랜 B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지금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즉 정점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하죠. 아직까지 안심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정부가 어찌 보면은 재택 치료를 그러니까 알아서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하시고 키트 사용하시고 뭐 두 줄이 나오면은 또 보건소로 가시고 알아서 하도록 이제 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자율에 맡기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리고 양심에 맡기고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좀 영업 제한을 하고 이런 시간 제한을 하고 거리두기 단계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약간은 메시지가 상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20만 명이나 나온 환자들을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관리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는 상황이니까 국민 각자의 방역 의식 또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에 맡길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철저히 잘 지키시는 편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뭐 방역 패스라든지 뭐 출입하는데 식당이라든지 카페 같은데 이게 필요하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해제한다고 그러면은 또한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 방역에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행의 규모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시기까지는 좀
정점을 천천히 지나고 좀 완화되는 시점.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 방역 패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방역 완화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죠. 그런 메시지조차 내지를 않는 것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뭐 이 출구 전략의 초입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의료 현장이나 정부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확진자 수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위중증 환자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 또 입원 병상들이 얼마나 대기가 걸리지 않고 가용 병상이 항상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커서 지역적으로 이 대기가 걸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난 12월처럼 응급실 같은 데가 대기가 많이 걸리면 추가 사망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 통계를 보면 뭐 4천 명 이상이 추가 사망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아마 이 확진자의 규모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우리 예방 접종률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3차 접종률만 해도 인구의 60%가 넘는 상황이고 뭐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80%가 훨씬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상이 유지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팍스로비드를 좀 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처방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10,000명을 처방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달 말까지 4만 명이 더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5, 6만 명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 6만 명 분량의 것을 적극적으로 처방을 해서 가능한 한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 경증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그 처방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용해야 되는 제약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런 거예요. 제약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까지 한 달 넘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금기 약물들이 있지만 그 금기 약물들을 병용 금기 약물들을 일단 5일간 끊을 수 있는 환자들한테는 처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 처방한 의사가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 그 약을 처방하신 선생님한테 의논을 해서 처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처방 방식이 지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치료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재택치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5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사실 초반에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혼자 사는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각지대가 해소가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해소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며칠 전에 그 7달짜리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병상 부족이라기보다는 일단 이송 체계에 있어서 병원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심정지였지만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했으면 살아날 수 있는 아이가 사망한 것은 이 분명히 우리 의료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코로나 증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탁과 진료, 임신부라든지 영유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갑자기 위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송 체계들 또 대면 진료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기는 합니다. 긴급 의료 단기 외래 진료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모든 과가 다 커버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산부인과나 소아과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의 병상 또 확진자가 갈 수 있는 그런 진료 가능한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상 확보와 그런 의료 체제를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료 체계를 확보하고 보강하고 보완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가 봐요. 근데 지금 상황은 또 다르죠. 지금 상황은 확진자 자체가 수십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재택 치료자가 50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면은 모든 상황들이 다 응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환자들도 많고요. 뭐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뭐 모든 이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의존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확진자들이 갈 수 있는 일상 의료가 가능한 상황, 확진자라 할지라도 열이 난다 할지라도 진료받을 수 있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럼 음압병실이 꼭 필요하냐, 음압 대기실이 필요하냐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까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대부분의 진료과들에서 확진자를 받을 수 있는, 즉 예약만 하고 확진자라는 것만 알려주게 되면은 또 지금 DUR 시스템에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제의 안정이 필요한 일상 의료가 가능한 확진자를 할지라도 100만 명이나 된다 그러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의료 체제 보강은 좀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